자, 이 시간에는 회사 등록에 이어서 기초정보관리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래처 등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래처 등록과 영수증 거래처 등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내역은 사실은 거래처 등록을 먼저 등록해놓고 입력하는 회사는 드물어요. 입력하는 중간에 거래처를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 목적상 거래처 등록 내역을 한번 등록해가지고 입력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등록해볼 목적으로 거래처 등록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래처 등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영수증 거래처 등록으로, 일반적으로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일반 거래처, 그다음에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나눠져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세 가지로 이런 창이 뜨는데, 거래처 등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 거래처,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중간에 거래처를 등록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해볼 목적이니까 처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해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제 일반 거래처부터 보시면, 일반 거래처는 코드를 등록할 때 어떻게 돼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항상 여기 있는 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창이든지 하단에 이렇게 팁들이 나와서 그 팁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거래처는 어떻게 되는데요? 거래처 코드를 101번부터 97,999번까지 97,999번까지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일반 거래처가 엄청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인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 거고, 신용카드는 그 다음 번호인 99,600번부터 99,999번까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코드 자체를 구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면은 먼저 입력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내역을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이 거래처 코드 번호는 여기 있는 부여된 것처럼 그 코드를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 입력하다가 200번 입력하다가 1000번 입력하다가 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신규 코드를 부여할 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부여하려고 할 때, 이건 이제 하나씩 내가 입력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게 미사용 코드 적용해서 입력 도중에 일반적인 입력 도중에 코드를 입력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빈 곳에 있는 빈 코드를 찾아 순서대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100번 때 쓰다가 1000번 때 쓰다가 했을 때 200번, 300번 때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 빈 코드를 찾아서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미사용 코드 적용이고, 그렇지 않고 최종 코드 적용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내가 100번 때 쓰고 1000번 때 쓰고 2000번 쓰다가 2030번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회사를 등록할 때는 중간에 비어있는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31번으로 최종 썼던 코드에 플러스 1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게 신규 코드 방식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관리 목적상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미사용 코드 적용으로 하도록 합시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환경 설정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거래처명을 적어주면 되고, 거래처는 거래처 상호명이겠죠. 그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유형은 매출이냐, 매출 거래처냐, 매입 거래처냐,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공통으로 하는 거래처냐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번호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상세 거래처네요. 거래처하고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 상세 거래처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금융기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계좌 번호랄지 이자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형에 따라서 매출 거래처이면 가맹점 번호가,
우리가 그 매출을 한다. 카드를 우리가 받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매입할 때 카드를 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입력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메뉴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보시면 교재 페이지 363페이지 보시면 이거 했고 363페이지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거래처 등록에서 저는 이제 여기 문제만 모아두다 보니까 3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363페이지에요. 363페이지에 거래처 등록해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해서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 보면은 101번에는 일반 거래처예요. 일반 거래처에서 사업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이 금융기관 거래처 98,000번, 98,001번부터 있는 것들, 그다음에 99,600번부터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반 거래처나 금융기관 거래처나 카드 거래처나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 봅시다. 첫 번째 대한상사 있는 데 보시면 대한상사 내에서 거래처명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고 업태 종목 그다음에 유형은 이제 매입 매출 동시에 한다는 거죠. 동시에 있고 대표자명 있고 담당자 회원 이거 이제 상세 내역에 입력하면 되겠죠. 이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코드 내역 보니까 101번에 코드를 주어지고 거래처명은 어디예요? 주식회사 대한상사죠. 대한상사고 유형은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3번 동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108, 81, 12345인데 제가 이제 혹시라도 진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데요 겹칠까 봐서 여기를 제가 이문적으로 만들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지만 입력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지만 입력하시겠으면 예 눌러주세요. 아니요 하면 다 사라지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내역은 뭐냐? 빨간색 표시된 내역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른 사업자 번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자 등록번호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실 때 잘못된 번호를 입력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가 입력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보시면 잘못된 입력된 것은 빨간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입력한 것은 입력 때 주어진 값을 입력했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제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겹칠까 봐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면서 사업자 등록 없는 번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 성명은 누구였죠? 대표 성명은 김영희 씨죠. 담당자 박조인 씨 쓰시면 안 돼요. 대표자는 김영희고 엔터 치면서 모든 것은 이제 커서는 세무 프로그램은 엔터를 치면 커서가 넘어가요. 그리고 업태는 도매고 엔터 종목은 잡화 엔터를 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주소는 보니까 강남구 논현로 100번지래요. 그래서 주소를 여기서 강남 서울특별시고 강남구 쓰는 게 아니라 논현로 100번지 했더니 논현로 100번지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세 내역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상세 내역에는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를 업체 담당자 연락처에서 있는 경우에 조회 등록을 눌러주시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여부에 1번 사용 눌러주시고 담당자 명은 박주원 씨예요.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jw 골뱅이 뉴젠.com이에요.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메일 주소 없으면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도움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첫 번째 일반 거래처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기관 98,001번을 보시니까 신한은행 있네요. 신한은행 여기에 98,001번에 신한은행 있는데 신한은행에 보통예금이 있어요. 보통예금 내역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금융기관에
코드 번호는 98,001번이죠. 그리고 거래처명은 어디예요? 신한은행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바꾸셔서 신한은행 되시겠고, 유형은 아까 뭐였어요? 보통예금이었죠? 그럼 1번 보통예금 누르시고, 보통예금 계좌번호가 적어져 있죠? 736 다시, 여기는 다시 써주세요. 그냥 쭉 쓰면은 다시는 안 나타나요. 다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다시 안 쓰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 쓸 때는 다시 안 썼지만 여기 계좌번호는 다시 써주셔야 돼요. 24 다시 0091 다시 114에서 이렇게 계좌번호를 써주시면 여기다 입력했더니 이 좌측에 있는 계좌번호에도 계좌번호가 입력돼 있죠. 해주시고 이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죠. 뭐 여러분들이 뭐 개설 은행이랄지 개설 지점을 아시면은 쓰면 되겠는데 여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관리하려고 하면은 여기 내역들을 전부 다 등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금의 종류도 있고 이자율도 있고 그리고 당좌 한도액도 있고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 원천징수를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세액 공제받을 때는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주면 좋죠. 이게 뭐 국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따지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틀리면 되게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은행의 지점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시면은 적어주시는 것도 좋죠. 여기는 내역 중에 이제 쓸모없는 것들은 없어요, 사실. 여기는 이 사업용 계좌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 여부도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성실신고, 법인이니까 상관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서 사업용 계좌면 요 하면은 그 내역도 불러와지니까 이런까지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보니까 아래 99,600번 있죠. 99,600번에 신한카드 있어요. 신한카드 내역을 한번 봐볼까요? 신한카드 내역을 보니까 카드 번호가 7777, 뭐 1111, 뭐 777, 111 있고 법인카드면서 언제 쓴다? 매입할 때 쓰는 카드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고 입력해 봅시다. 신용카드인데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하래요? 99,600번, 99600으로 하래요. 거래처명은 신한카드예요. 그리고 유형은 매입할 때 쓰니까 2번 매입으로 써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르겠고 카드 번호, 매입 카드 번호 쓰는 거죠. 카드 번호 7777-1111-7777-1111 엔터 치면 되겠죠. 이게 사업용 카드면 사업용 카드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법인 카드는 대부분 다 사업용 카드로 자동 등록이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만 카드 내역이 불러와지는데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전부 다 사업용 카드로 돼요. 그래서 카드 종류에서 뭐 사업용 카드로 뭐 법인 카드로 이미 법인 카드이면은 사업 카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용 카드 돼 있으면 나중에 부가 신고할 때 사업용 카드로 불러와지니까 그 내역이 더 편리한 점은 있겠죠. 그리고 카드 소유 담당자는 담당자별로 이제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담당자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테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결제 은행이 어느 은행에 결제되는지 그리고 뭐 수수료가 몇 %고 결제일이 언제고 이런 거 내역들을 적어놓으면 관리 목적으로 이게 이제 관리 목적으로 쓰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내역까지 물어보는 것은 뭐 알려주는 회사도 있지만 잘 알려주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위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설명해드리면 이 상단에 있는 메뉴는 분류 첫 번째 이제 위에 있는 F3 분류 등록이 있는데 이 거래처 중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처를 분류를 해서 등록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래처도 종류에 따라서 이게 뭐 복리후생비 거래처랄지 혹은 뭐 여비교통비 거래처랄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류할 수 있어서 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관리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F사 거래처명 복원도 아까 우리 회사 등록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 잘못 써서 잘못 썼다. 엄마 이 회사가 없어졌네. 이 회사 이름이 뭐였지? 할 때 다시 찾아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 찾고 하는 것보다 거래처명 복원 눌러주시면 거래처명이 이게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거래처명 복원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설정은 아까 봤듯이 빈 코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최종 마지막에 쓴 코드 번호 다음 번호 이어갈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 삭제된 데이터는 내가 데이터 입력한 걸 삭제했다면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살릴 수도 있고 있는 데이터를 없앨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없애볼까요? 그래서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해서 없앴단 말이죠. 근데 삭제된 데이터를 다시 되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F5를 눌러서 삭제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대안 상사에 있는 내역이 있네. 체크하시고 데이터 복구 눌러주시면 이 내역이 복구가 됐죠. 아까 열심히 힘들어서 입력했는데 삭제되면 안 되겠죠. 삭제된 내역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F6 검색이 있는데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AND 조건으로 검색한다든지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뭐 대표자 성명과 상호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봤듯이 똑같이 컨트롤 F 해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처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99,999번까지 할 만큼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사를 옮기다 보면은 이걸 언제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엑셀 업로드 그리고 간편 업로드 둘 중에 간편은 기본적인 내용만 하는 거고, 엑셀 업로드는 세세한 내역까지 엑셀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 있는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해놨어요. 세무상2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모든 것을 사용자 위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이거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로 해서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가공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거래처 내역을 이제 뭐 분석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 변경은 뭐냐면 거래처명을 중간에 회사명이 변경됐어요. 뭐 대한상사였는데 원래는 뭐 한진상사였는데 대한상사로 변경됐다. 근데 전에 입력한 내역은 101번에서 한진상사로 입력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거래처명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에 전표 변경에서 거래처명 데이터를 변경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선택해서 눌러주면 그렇죠. 이 대한상사로 바뀌어서 전표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인쇄 거래처명 일괄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거래처명하고 실제 인쇄할 거래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도 예제해 보시면 여기 헬로비즈 당산점이 있고 뭐 인쇄할 거래처명은 헬로비즈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관리 목적상 같은 헬로비즈라는 이름을 쓰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 목적상 사실 지점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당산점과도 거래하고 강남점과도 거래하고 뭐 반포점과도 거래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관리 목적으로는 쓰지만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때는 여기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이 헬로비즈라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그 상호명으로 인쇄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인쇄할 거래처명에 이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헬로비즈로 입력해 두시면 관리할 때는 헬로비즈 당산점으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는 헬로비즈로 인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까지 메뉴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 저희 시간 관계상 제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문제 입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102번부터 107번까지 그리고 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입력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